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화입니다. 최근 저속노화 식사법이 화제라고 하네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도 저한테 대체 저속노화 식사법이 무엇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하시는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오시는 겁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이란 이름이 대체 뭐냐?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은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메커니즘적인 특징을 가진 식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노화를 가속시키는 대사과잉에 연관된 기전들로 mTOR, 사실 mTOR는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 또는 에너지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mTOR를 내가 음식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정말 과식을 한다거나 붉은 고기, 가지사슬 아미노산이죠. 붉은 고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들을 많이 먹는다거나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mTOR가 음식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IGF-1은 방금 말씀드렸던 단순당과 정제 곡물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염증을 만드는 기름들, 재미있게도 mTOR를 활성화시켰던 가지사슬 아미노산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열량을 많이 내 몸에 쌓고 그리고 단순당과 정제곡물 많이 먹으면 인슐린 IGF-1과 mTOR는 둘 다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예방하는 식단을 보면 채소 많이 먹고 너무 붉은 고기 많이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기전도 결국에는 인슐린, IGF-1, mTOR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실제로 항암제 중에 이 mTOR를 억제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인슐린 저항성이 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뜨려서 제가 치매를 요즘에는 제3형 당뇨병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노화 속도 그리고 암세포가 생겨나는 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기전들은 절식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클래시컬한 기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물론 무작정 절식을 한다면 사실은 근육도 빠지고 컨디션도 나빠지고 또 활력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식을 어떤 식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은 줄이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늦추고 mTOR의 활성도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낮추면서 식사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절식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기작 중에 오토파지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자가포식인데 이 자가포식은 세포가 쫄쫄 굶으면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 쓰레기들, 구조가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들을 태워버리는 기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죠. 비슷한 기작으로 미토파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태워버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AMPK라고 해서 이것도 세포 내의 에너지 센서인데 이 AMPK라는 것이 활성화가 될 때는 세포가 굶고 있는 때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거나 또는 단백질을 적게 먹거나 이런 기작을 흉내낼 수 있는 메트포민 같은 약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AMPK가 활성화가 되고요. AMPK가 활성화가 되면 내 몸의 전반적인 대사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또 오토파지와 같은 기전들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SIRT1이라고 해서 아주 고전적으로는 절식을 하게 되면 활성화된다 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SIRT1은 실질적으로 노화 소프트웨어의 가속을 감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지와 같은 기전들, 미토파지와 같은 기전들도 노화 속도의 가속을 감속시킬 수가 있고요. 만성염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대사적 관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실제 대사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도 노화가 감속되거나 또는 역전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전들을 식사만 가지고 제한을 한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장수 식단들의 공통점들을 모은 것인데 그런 공통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남는 것들이 굉장히 뻔해집니다. 첫 번째, 일단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너무 많이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 않고 특히 붉은 고기를 절제합니다.
또 네 번째로 몸에 염증을 만들 수 있는 특히 씨드 오일을 이용해서 튀긴 음식,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자제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과자류 이런 것들을 자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 원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맞닥뜨리게 된 식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마인드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마인드 식사법이 지중해 식사와 대쉬라고 하는 식사의 장점을 모은 것이고, 뇌 노화의 속도를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지중해 식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중해 식사라는 것은 사실 지중해 중에서 특히 이제 올리브가 많이 나는 남부지방과 뭐 그리스 이런 곳들의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중해 식사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이런 정말 다양한 질환들의 예방 효과가 잘 알려져 있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중해 식사에서는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을 위시한 복합 탄수화물과 또 올리브 오일 섭취,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고 있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는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지는 말아라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쉬 다이어트에서는 칼륨,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칼륨을 많이 먹고 나트륨 섭취는 절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일을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식사는 인지기능의 감퇴 속도를 줄이는 것, 즉 뇌 노화 속도를 줄이는 것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류의 과일보다는 특히 베리류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많이 먹을 것보다는 푸른 잎 채소를 많이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것과 덜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인드 식사에서 우리가 더 먹어야 되는 것은 통곡물, 콩,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드시는 대신에 견과류를 조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죠. 두 번째로 베리류 과일을 권장하고, 세 번째로 올리브 오일을 주요한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선과 가금류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에서 주요한 단백질 공급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줄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붉은 고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고기는 약간의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mTOR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특히 붉은 가공육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 섭취를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단순당과 정제국물입니다. 이 단순당과 정제국물은 마인드 식사법에서는 일주일에 4단위 이하 섭취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4단위라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15g 정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섭취하는 당분이 60g 중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에 60g대 중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4분의 1 정도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콜라를 150cc만 먹어도 당분이 15g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순당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첨가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당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류와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튀김과 패스트푸드, 우리가 바깥에서 먹게 되는 치킨이나 또는 돈가스 같은 패스트푸드나 튀김류는 많은 경우에 씨드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이 형성되고, 이 트랜스지방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튀김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과자류의 섭취를 자제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 식사에서 더 먹어야 될 것과 덜 먹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과연 사람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이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채널들에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딱 문장만 따서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노화 속도를 4분의 1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식단법 막 이렇게까지 홍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리스 그룹이 관찰 연구를 통해서 10년 환산으로 인지기능의 감퇴 속도를 봤을
봤을 때 정크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마인드 스코어가 15점 만점에 5점 정도 나오는 분들이 건강 식사를 하시는 분들, 대략 15점 만점에 10점에서 11점 정도가 나오는 분들 대비했을 때 뇌 노화 속도가 거의 정말 4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같은 모리스 그룹에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약 250kcal의 절식을 하는 그룹과 마인드 식사를 하는 그룹을 비교를 하였는데, 이 양군에서 사실 유의한 어떤 인지 기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식을 하는 것과 마인드 식사를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식이라는 것이 저속노화를 만드는 가장 클래식하고 완전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절식의 효과를 절식을 하지 않고도 마인드 식사법으로 비슷하게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호주의 그룹에서 연구에서는 이 마인드 점수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건강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약 12년 정도 관찰하였을 때 경도 인지장애가 발병할 확률이 53%가 낮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즉 실제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서구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또는 치매가 진단된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영양 상담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인드 식사법을 교육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떤 중재,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한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몇 가지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전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세포나 동물 레벨 또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수준에서 효과가 있으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와 같이 사람에서 실제로 어떤 중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동물에서만 어떤 실험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세팅에서 이런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장기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 연구 또는 백세인 연구에서 장수나 또는 치매가 안 생기는, 그러니까 슈퍼 에이저들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중재나 처치가 나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수명이나 또는 치매 발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 여부까지는 관찰이 안 되더라도 사람에서 또는 동물에서 이와 같은 중재나 처치를 했을 때 간접적으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혈액이나 또는 분자생물학적인 변수들의 유익한 면들이 관찰된다고 하면 역시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저속노화 식사법은 이 모든 측면들을 이미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속노화 식사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마인드 식사가 가지고 있는 기전적인 특징과 더 먹어야 될 것, 덜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속노화 식사법의 실질적인 인지기능 악화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저속노화 식사법을 벌써부터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20대다, 그리고 노화에 대해서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는데 대체 왜 벌써부터 저속노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노력은 일찍부터 할수록 나에게 훨씬 큰 효과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가속노화라는 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특성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고장이 많이 나고 또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노화 소프트웨어에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일찍 시작하셔야 하는 것처럼 저속노화 식사법도 사실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젊은 분들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들로는 첫째, 브레인 포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점심때 예를 들어서 짜장면과 또 콜라 이런 식사를 하신다면 오후 1시에는 굉장히 졸리고 또 오후 3시에는 굉장히 배가 고프실 겁니다. 이런 브레인 포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식곤증과 집중력 저하를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저속노화 식사는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전적인 특징 때문에 이 저속노화 식사법을 하시게 되시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살이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이 빠집니다. 기분 좋게, 컨디션 좋게 빠지고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활력이 없어지고 어지럽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을 하시면 충분히 드시면서 편안하게 포만감을 느끼시면서 지방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결국에 노화과학 가설 입장에서,
즉 노화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봤을 때 더 이른 시기부터 저속노화 식사법을 실천하시게 되시면 만성질환을 총체적으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먼 미래 70대 이후에는 노쇠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거두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내 삶이 더 쾌적해지고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또 수면의 질마저 좋아지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저속노화 식사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저속노화 식사법을 어떻게 더 편하고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약간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속노화 식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이 저속노화 식사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보다 실질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이 정도. 오! 정말. 네. 괜찮은데. 음.